안녕하세요. 네, 기초 GS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3월부터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인데 기초 GS 듣고 나서 실전 GS 들어가실 테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임하게 되면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 얼만큼 배워가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기초 GS 이번 수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저는 뼈대를 세워 드리려고 합니다. 뼈대를 세워 드리면 제가 나눠드린 자료가 한 4월이나 5월쯤에 나올 제 교재인데 이걸 보면서 혼자서 독학하더라도 충분히 살을 붙여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최대한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으로 또 해야 될 작업이 제 강의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답안 작성 실력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GS 수업 때 그런 법적인 실력뿐만이 아니라 답안 작성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만들어 드리고 그 상태로 실전에 들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수업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가지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수업 들어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 다 첫 수업이다 보니까 의욕이 많이 높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든지 간에 정말 열심히 할 텐데 그 와중에 또 일부분은 이미 민소를 시작하셔가지고 그 분량이 압도되어서 이걸 7월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좀 무게감에 좀 힘들어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좀 오래 돼가지고 아직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 못 잡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수업 듣는 분들이 어떤 상태이든 간에 7월까지는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라면 3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면 보통 3교시가 이루어지고 2번의 휴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판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수업 시간에 쓰는 것보다는 좀 쉬는 시간에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업이 조금 짧아지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이 좀 짧아지거나 그렇게 해서 4번의 수업이 될 수 있고 그럼 중간에 3번을 쉴 수 있고 약간 그런 유동성이 있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처음 시작이 발명의 성립성입니다. 보통 발명의 성립성이라고 한다면 발명의 완성과도 좀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오래 하면서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지만 또 발명의 완성과는 또 별개의 내용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논리 구조로 봤을 때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했었는데 교수님 논문을 찾아봤을 때 발명의 성립성은 발명의 완성과도 같은 말이라고 하는 교수님 몇 분 계셔가지고 성립이란 말 자체를 발명의 완성과도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발명의 성립성으로 시작한다면 법 규정으로 보면 일단 29조 1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규정을 보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해서 그 발명에 대해서 우리는 발명의 성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발명은 그러면 우리 특허법 규정에는 2조 1호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특허법상 발명에서 자기 창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자연에서의 그 자연 법칙 자체는 안 된다라고 해서 좀 옛날 판례이지만 자연 법칙 그 자체인 에너지 보존 법칙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을 반하는 경우에는 자연 법칙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하지만 자연 법칙을 있지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된다. 하지만 이용하더라도 발명 전체로서 이용해야 되지 인류 구성만을 가지고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에서의 기술적 창작인데 관련된 판례로서는 기능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연주 기법에 의한 미용 행위의 발명의 완성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 아마 잘 들어보셨을 텐데 오케스트라 연주 기법에 의한 피부 미용법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과연 특허법상 발명인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개인의 숙련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일종의 기능에 해당하는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상 보호하는 발명이란 것은 자기 창고에서 기술적 창작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능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특허법상 발명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특허를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판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고에 대한 내용은 좀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논의되는 게 이거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2조 1호는 삭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미국이나 다른 해법을 보면 특허법상 발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발전이 됨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모르는 그런 기술 분야들이 새로 나올 수 있는데 특허법상 발명을
문구로 정해 넣어 버리면 향후에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산업 분야까지도 끌어들여서 보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법 규정 때문에 포섭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산업 분야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해외 입법례를 보면 그냥 특허법상 발명이라는 규정을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2조 1호라는 규정이 명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배우게 되실 뭐 프로그램 발명 이런 것들이 포섭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용해 같은 경우도 다음에 바로 나올 거지만 의료용해 같은 경우도 특허법상 발명으로 보호하지 이제 안 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오히려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논의가 있고 좀 많이 힘을 얻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들은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법 해석론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삭제보다는 개정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살려두고 다른 이제 보호범위 넘어가는 범위더라도 그것도 끝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특허법상 보호해주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뭐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흥결시 취급으로 보면 이런 논의가 왜 나오냐면 거절 이유 아니면 그런 규정을 보시면 거절 이유가 하나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2조 1호에 대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2조 1호에 의해서 자기 창고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 같은 경우에는 특허법상 거절리를 줘야 되는데 어떤 근거를 들어서 거절리를 내려야 될까 했는데 법 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규정을 해야 될지 했을 때 2조 1호가 특허법상 발명이지만 이것은 29조 1항에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기 때문에 2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특허법상 발명이 아니라는 식으로 거절리를 통지를 하자라는 게 이제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2조 1호가 만약에 흥결된 경우에는 29조 1항 가지고 거절리를 통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허법상 발명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허법 규정에 딱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완성된 발명으로 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었었던 미완성 발명에 대한 논점이 나옵니다. 미완성 발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의미에 대해서 최신 판례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판례 자료부터 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완성된 발명이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판례 2017 후 523 판례 있습니다. 일단 옆에 두 문자를 제가 이제 달아놨는데 여러분께서 혹시나 두 문자가 없으시면 참고하시면 되고 혹시나 따로 만들어둔 게 있다거나 자기는 뭐 나는 키워드가 더 편하다신 분들은 그냥 키워드 따셔서 하셔도 되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례를 먼저 같이 읽어보시면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저는 기교 달가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외웠는데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표현이 종래 판례에 비해서 추가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각주로 이제 3각주 보시면 종래 판례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라고 해서 아까 강조드렸던 그 표현과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야 되지만 아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엄격하게 요구하는 거다라고 해서 지금 바로 밑에 박스를 보시면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와의 구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 기재불비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약간의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설명을 드리면 미완성 발명이 이런 범위라고 한다면 42조 3항 1호가 실시 가능 요건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첩되기 때문에 미완성 발명이라는 이유로 해서 산의가 이게